오늘도 역발상 투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6%대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2%대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약간 빠져있는, 그리고 시가가 뜬 거에 비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시가가 뜨든 시가가 빠지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도통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추가 하락이 가능했기도 했고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유가 다시 급락 나올 거니까 겁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반등이 나가고 어쩌면 또 폭락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단기간의 움직임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사실 길게 본다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나가 버리는 별거 아닌 기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로 친다면 소나기인 거죠. 소나기가 어떨 때는 빗줄기가 굉장히 강해서 폭우가 내리는 소나기도 있고, 잠깐 내리다 많은 소나기도 있고요. 어떨 땐 좀 길게 내리는 3, 4시간 오는 소나기도 있고, 어떨 땐 10분 내리다 많은 소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지나가는 비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여기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지금 그치는 건가? 안 그치는 건가? 빗줄기가 좀 약해지니까 그치는 건가? 다시 또 빗줄기가 좀 거세지는 것 같은데 이거 비가 계속 내리려고 그러나? 지구가 종말이 오려고 그러나? 하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조정 들어갈 자리에서 그냥 조정이 들어갔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주가 폭락 나오는 이 경우에 사실 우리 주식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겪어보지 않은 하락이겠지만요, 저 때도 우리 영상을 한번 돌려보신다면 제가 2020년 저 2, 3월 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지나가는 하락이고 다시 다 올라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지나가버리는 위기라고 해봤자 지나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 주가가 폭락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2018년에 주가가 요렇게 빨아질 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처음 이제 화두에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할 때거든요. 저 때와 2019년에 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어차피 다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일관성 있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폭락 나오는 경우들, 2011년도에 그리스 부도 위기로 폭락 나왔던 사태도 단기간에 후루룩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결국 반등이 나가고 다시 또 회복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단기 급락, 단기 급등 이런 것들은요, 단순 변동으로 끝나버리고 해프닝으로 지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9.11 테러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9.11 테러 터졌을 때도 시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에서 폭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9.11 테러가 터졌던 그 시기가 2001년도인데 2001년도 9월 달에 보면 저 때도 증시가 완전히 이렇게 폭삭 내려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당시에 이 9.11 테러 때 떨어지는 그 하락률을 보면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지금처럼 변동이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2%나 빠졌지만, 저 때 빠졌을 때도 지구가 멸망한다 난리 난다 했지만 바로 반등 나와서 올라가 버리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쟁 상황과 테러 상황들 그리고 위기 상황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에 충격 한번 주고 사라져버리는, 그냥 소멸돼버리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되게 무책임하게 그냥 지나간다, 괜찮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과거에 2004년 때도 2025년 4월 때도 마찬가지로 관세 이야기로 폭락이 나왔을
나왔을 때도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당장 지금 며칠만 보면은 괴로운 것 같고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막 엄청 고민을 하게 되지만 결국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하락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요거 이제 문제는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전쟁도 미사일을 어떻게 쏘고 할지 우리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우리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약간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운전하러 간다 했을 때 과속하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야 이거 잘 모르는 길이니까 우리 길 찾아야 되니까 빨리 가봐라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를수록 조금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끔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말 한마디에 또는 국제 정세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변해가고 있는 유가도 계속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이니 그냥 지내버리자. 지나가게 내버려 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주가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면은 이제는 그거는 가격 메리트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뭐 경제가 뭐 무너진 것도 아니야. 금융 시스템이 박살난 것도 아니야. 그냥 외부적인 요소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가격 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가격 할인 해주는데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금 할인해주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많이 할인해주면 사야죠. 필요 없지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지금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한 5% 10% 할인해준다 하면은 굳이 내가 뭐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게 아니니까 안 사지 뭐 싶은데 50% 60% 70% 세일해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놓으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동 여기에 우리 놀아나지 말고 산이 많이 판이 많이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자. 대신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그거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추가 하락 안 나오고 만약 반등이 나간다면은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는 평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평소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대로 한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대형주, 수익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밑에 빠져있는 소형주, 중소형주 지금 그리고 지방선거와 7월 달에 저 상패 기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급등시켜야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올 때 우리는 좀 이득을 챙기면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어떨까요? 내일 어떨까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이거 지나가고 나면 어차피 없었던 일처럼 다 올라올 거니 우리는 하던 대로 하자. 중소형주들을 매집하고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부터 모아가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안 사도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요. 만약에 저랑 생각이 같다면 떨어졌을 때 산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나는 조금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좋은데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떨어진 요 정도도 안 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뭐 100%다 사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할 자금을 분할로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은 뭐 선택의 자유다. 이거는 취향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지금부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싸졌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기준과 저의 고집을 보통 이렇게 지키면서 매매를 해요. 우리 왜 전문가 방송 보시거나 주식 배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만의 기준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기준 바꿔버리고 저때 기준 바꿔버리면 무슨 기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항상 거기여야 한다라는 건데 제 매매 기준은 1차 하락에서 매수를 잘 안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전문가 리딩을 해오면서 제가 주식을 해오면서 하지 않는 게 저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원칙이니까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저는 담배를 피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담배를 피는 친구가 있다 한들 또는 담배를 누가 저한테 권유한다고 한들 담배 피는 거 너무 좋아라고 한들 저는 안 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건 저의 원칙이고 저의 신념이란 말이에요. 전 담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겠다라는 것은 저의 의지고 저의 선택인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기준을 새로 배우고 새로 정립을 하고 이렇게 기준 잡는 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바뀔 거예요. 저는 운동 같은 거 싫어했는데 요즘 이제 헬스 하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싫어진 것 같거든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매매 방식이 바뀌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뭐 기준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도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옳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
근데 내 기준이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맞는 거니까 제 말 듣고 문현진 멘토가 여기 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씨 난 근데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기준에 맞게 매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참고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유튜브에서 뭐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고지고대로 그렇게 따라할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형을 하는데 기본 틀은 그 레시피를 따라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김치찌개 끓여야 되는데 뭐 된장을 넣고 끓인다거나 김치찌개 끓여야 되는데 뭐 신발을 넣고 끓인다거나 하면 되도 안 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 큰 틀 안에서는 매매가 원칙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데 문현진 멘토 영상을 보니까는 자꾸 사지 말라니까 못 사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모아가도 상관은 없다. 이제 그거는 취향에 갈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밑으로 빠져서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제 원칙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어제 급락 나온 종목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아무 의미가 없네. 그냥 말 한마디에 계속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이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수에 따라 가지고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변동폭은요.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업은 변동폭이 뭐 한 1, 2%밖에 안 올라오지만 어떤 기업들은 뭐 올라오는 변동폭이 막 10%, 20%인 것도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큰 의미가 있거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만한 테마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단타를 치실 거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이렇게 정유 관련주라던가 뭐 석유 관련주 이런 것들로는 단타가 가능한 게 지금도 보시면 극동유화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단타는 변동성이 있어야 단타를 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쇼를 하고 있죠. 이런 거에서 원래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 나왔는데 내가 다시 유가가 급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면 오늘 같은 날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이제 시세 차익을 챙긴다거나 유가가 반등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유가 떨어지네 감 나도 손절해야지 하고 나오는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의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점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돈의 심리라든가 거래량을 읽을 줄 알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매수에 조금 동참하는 모습을 초반에는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점점 그 매수 물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매도했던 물량들을 잘 보시면은 막 3조, 2조 이렇게 하루에 2조씩, 3조씩 그리고 5조, 7조, 2조, 1조 이런 식으로 팔아왔잖아요. 근데 1조 6천억 샀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한국 지수가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베팅 걸고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을까.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물량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1위1비할 거 없다. 우리가 조금 길게 본다면 3월 한 말 정도 되면 이거 전부 다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깊게 빠져서 한번 안정화가 되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밑으로 빠져서 안정화가 되든 아니면 여기서 안정화를 하든 어쨌든 길어봤자 이번 달 안에는 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다니면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보다는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 매집해놓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총체적인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뭐 11년 동안 뚝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전략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자. 주식은 어차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운전도 마찬가지나요. 과속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안전벨트 매고 정속 운전하면서 안전거리 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운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운전해라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안전하게 운전해라라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하게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는 위험을 좀 무릅쓰고 좀 단타 칠래요 한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 과속하는 사람들 많지만 말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운전할 때는 천천히 정속운전, 안전거리를 띄워서 해라 라고 말하지 과속 좀 해라 야 빨리 좀 밟고 다녀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안전하게 하는 게 장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요거를 우리는 기회로 활용을 할 것이고 이왕이면 더 싸게 할인해 줄 때 주저없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올라온다면 아직도 비싼 거예요 사실.
지금 빠진 게 고점 대비해서 싼 거 맞는데 아직도 위쪽에서 본다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을 매수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빠져 있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화장품 업종도 보이는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업종도 보이는 것 같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